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트리플인베스트 김우식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스튜디오에서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지난주 한 주간의 또 증시 흐름 짚어주시죠. 예, 지난주는 이번 주에 워낙 빅 이벤트가 있으니까 예. 소강 상태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빠진 편이에요. 예, 우리보다는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진 편인데 뭐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었겠죠. 호재가 반대로 악재가 되고 악재가 호재가 되는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한번 잘 나왔었고 그 이후에 지난주 ISM 서비스업 지수 양호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보도 안 한 지표인데 요즘 별걸 다 봐야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장인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양호하게 나오니까 연준의 긴축 우려가 커졌고 거기다 또 JP모건 다이먼 회장의 경기 침체 전망, 이것도 시장의 압박이 컸었죠. 해서 연준 긴축 우려는 빅테크주의 급락을 가져왔는데 테슬라가 한 주간 마이너스 8%, 구글과 메타가 마이너스 7%, 6%, 나머지 기술주도 대부분 뭐 3에서 한 5%는 기본적으로 하락을 했죠. 굉장히 분위기가 좀 빅테크주가 무거웠고 그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을 했죠.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들도 한 주간 작은 종목들 보면 거의 뭐 마이너스 10%대의 어떤 급락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달 정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가 크죠. 외국인 매수가 당분간 들어오기 힘들다는 말씀을 몇 주 전부터 드렸었는데 외국인 매도가 지난주에만 거의 한 1조 가까이 나왔어요. 그 물량 자체가 우리 시장을 압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묶이니까 종목과 섹터 내에서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확연하게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2차 전지주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급락이 나오는 모습, 우려가 좀 컸었고 반대로 중국 관련 호재에 기댄 중국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는데 엔터라든지 컨텐츠,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기업들이 돋보였죠. 스튜디오 드래곤, CJENM, 키스트, 하이브 같은 기업, LG생활건강,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희비가 엇갈린 한 주가 아니었나. 전체적으로 제한된 수급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한쪽이 움직이면 또 한쪽이 빠지는 패턴이 반복되는 조금 답답한 국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증시 특징들 체크해봤고요. 이번 주에는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합니다. 주요 일정들부터 체크해보시죠. 네, 현지 시간 10일 월요일에는 한중 외교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13일에는 오펙의 원유시장 보고서와 함께 미국의 11월 CPI와 12월 FOMC가 진행될 예정이고 현지 시간 14일에는 영화 아바타2가 국내에서 개봉합니다. 또 FOMC 회의 직후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15일에는 ECB 통화정책회의와 BOE 통화정책회의 두 개가 예정돼 있고 끝으로 16일에는 유럽의 11월 CPI가 발표됩니다. 자, 이번 주 정말 빅 이벤트가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가장 그렇죠. 주목해 볼 만한 건 아무래도 FOMC와 CPI가 될 것 같은데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이번 주는 이제 그 빅 이벤트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는 우선 좀 오늘 김을 좀 빼고 시작하겠습니다. 뭐냐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해서 너무 긴장을 하고 볼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좋고,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우려가 일부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11월 CPI 발표, 그리고 바로 연이어 나오는 FOMC 결과가 중요한데 미국 CPI 추이를 보시면은 지난번 6월인가요? 9.1%를 때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조정을 좀 받고 있는 흐름이 보이는데 11월 미국 CPI 컨센은 7.3%입니다. 만약에 컨센 정도만 나와준다 그러면은 완연하게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로켓처럼 올라갔다가 깃털처럼 내려온다. 자,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변곡은 확실히 우리가 관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코어 CPI도 한 6.1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것만 조금 컨셉만 맞춘다 그러면은 아마 리스크는 크게 다운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나오는 FOMC 회의 같은 경우에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한 50bp 인상 정도를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점도표도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는 이렇죠. 예. 기준금리 전망치는 상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5%는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인상 속도 자체는 늦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스탠스에서 큰 차이만 없다 그러면은 아마 데미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잠깐 보시면은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다.
우리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위쪽에 위원회에 소속된 분들과 아래쪽에 연은 총재들이 함께 FOMC를 가지는데 여기서 금리 결정이 되는데 최근에 발언을 보면 파란색으로 첨표가 되어 있는 쪽이 조금 약하게 비둘기파적 발언을 했던 분이고 예. 빨간색 점선이 강성 발언을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섞여 있어요. 굉장히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이번 FOMC 회의에서 점도표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아마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의 어떤 그런 리스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외에 한중 외무장관 회의가 이제 화상으로 있다는 것. 지금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워낙 세니까 관심 있게 부각될 것 같고 22 통화정책회의, BOE 통화정책회의 등이 아마 이번 주 시장에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국내 증시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수급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이번 주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최근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해서 외국인 수급은 계속 약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갇혀 있는 자금이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우리가 퍼밸류가 우리 시장의 퍼밸류가 지금 11배가 넘으니까 거기에 대한 밸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전 저점을 깨고 와장창 빠지자고 생각하니까 매크로 변수가 좋아진 게 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갇힐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해서 지금은 지수가 못 움직이기 때문에 여우와 토끼 사냥철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당분간은 연말과 내년 초 정도까지는 이런 장이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는데 브라질, 일본과 금리 인상 관련된 그림인데요. 요거는 내년 시장을 위해서 우리 지금 이제 연말이고 12월 다 갔지 않습니까? 예. 이제 한두 주 두면은 이제 2023년을 맞이하는데 2023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도 역시 금리 인상이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브라질의 차트를 보는 게 좀 재밌습니다. 2022년 올해 들어서 브라질 주가 같은 경우는 빠지진 않았어요. 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미 작년 여름부터 해서 급락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보다 훨씬 빨리 2021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됐고 그리고 올해 4월에 물가가 피크를 먼저 때렸어요. 그리고 2022년 올해 8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은 플랫하게 금리를 동결시키고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본다 그러면은 약간 우리 전체 글로벌 전체 미국과 약간 앞서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패턴을 본다 그러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6월에 피크를 때렸으니까 아마 내년 상반기 때 금리 인상 피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하반기는 플랫하게 가서 뭐 빠르면 하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내년 정도 넘어가면 진정한 피봇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금리 인상의 어떤 경로를 생각하면 결국은 내년 시장 올해는 사실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내년도 저는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올해 시장은 지옥이었어요, 사실은. 정말 어려웠거든요. 맞습니다. 예. 올해 시장과 비교한다 그러면은 내년은 그래도 가시밭길이긴 하지만은 올해보단 나을 것이다. 그렇게 전체를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의 상황이 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내년도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궁금한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 2023년 시장 전략 정리해 주시죠. 예, 연말이만큼 이런 건 한 번쯤은 생각하는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전망이라는 게 꼭 맞추자고 하는 게 아니고 맞으면 좋고요. 예. 안 맞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좋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라고 말씀하시겠지만은 그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전망은 그냥 그게 꼭 맞으라는 것이 아니고 시나리오를 그리기 위해서 아마 내년은 이럴 거야라고 플랜 A를 세워놓고 그게 아니면 B와 C로 가면 되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그게 맞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보는 내년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내년 시장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자 2020년과 내년까지 어떤 시장 흐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 시장은 우리가 화려했습니다. 굉장히 화려했죠.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된 때가 되겠고 코로나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가 바닥에서 지수만 따블이 났습니다. 엄청난 시장이었고 반대로 올해는 그야말로 지옥길이었다. 박살이 났죠. 반면에 이제 2021년을 보면 횡보였거든요. 예. 제가 왜 시장과 실력이라고 나타냈냐면 이런 부분이죠. 2020년에 우리 투자 수익률은 누구에서 결정됐던가? 시장입니다. 시장이 다 해줬기 때문에 그때 내가 수익을 냈다고 해서 그건 내 실력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반면에 2021년 같은 경우는 지수가 거의 횡보를 했어요. 약 한 4% 올랐던가요? 이때는 자기 실력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완전히 갈렸다는 것. 그리고 올해는 난다 긴다는 선수, 펀드 매니저,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 모두 고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장이 우리 투자 수익률을 갈랐다 그렇게 보면 내년은 어떨 것인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21년과 비슷할 것이다. 자신의 실력과 노력에 걸맞는 수익이 아마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간접적으로 내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말씀드린 거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예. 지난주에 가장 극단적인 흐름을 보였던 게 중국주와 2차 전지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차 전지주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향후에는 내년도 그렇고 조금 제한적인 흐름, 종목 따라 좀 다를 것이다. 예전과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난주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였죠. 제가 요 그림 하나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가 끝났느냐는 얘기가 많아요. 굉장히. 주가 끝났느냐라는 얘기가 많은데 요거 하나로 제가 가름하겠습니다. 요건 정부산 리포트에서 제가 따온 건데 미국의 2차 전지 수급 추정치입니다. 여기에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건데 최소한 여기 그림에 따르면 추정치에 따르면은 2023년과 2024년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온다. 이 얘기는 쇼티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최소한 이런 상태면 내년 정도까지는 2차 전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세금 문제도 있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고전을 하고 있지만은 요 구간이 좀 지나면 한 내년 정도까지는 저는 나쁘진 않다. 다만 종목별로는 조금 시세는 다를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는 이번 주말에도 좀 좋은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예. 아마 내년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했듯이 아마 내년이면은 우리 방한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왜냐하면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코로나가 완화되면 온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중국에 처음으로 mRNA 백신을 허용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물론 독일 국민 대상이지만은 거기다가 중국과 베트남 항공길이 3년 만에 재개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OTT에 나왔었는데 또 하나 공개가 됐죠. 25, 21 같은 경우도 12일부터 OTT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열리고 있는 중국 시장을 그대로 얘기를 전해주는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해서 중국의 리오프닝과 한한령이 동시다발로 지금 해제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엔터주라든지 컨텐츠, 화장품주 이런 쪽, 그리고 지금 중국의 우리 인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민들이 저축률이 그렇게 높아졌대요. 코로나 때문에 돈을 못 썼기 때문에 돈이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풀리고 있는 와중에서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어떤 폭발적인 소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엔터 콘텐츠, 화장품 이런 종목군들은 아마 내년 정도까지도 아마 투자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 더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 말씀 앱 트리플 인베스트의 김우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